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는데요.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비상사태 선언을 무력화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국경 장벽 건설 계획에 더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수가 압도적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비상사태 부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다시 표결에 붙였지만 어제 투표에서 찬성 248대 반대 181로 38표가 모자라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거부권으로 비상사태 선언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원이 투표에 참가했지만 공화당 의원은 단 14명만이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나 결의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입니다. 현재 의석 분포나 지난 결의안 통과 상황에 따르면 하원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해 왔습니다. 앞선 표결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상원 59명, 하원 245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상원 12명, 하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가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고 온 힘을 기울여왔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갈수록 오바마 케어 소송에서 보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한 부분만을 폐지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제는 법률 전체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은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즉시 폐기돼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연방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1억 3천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한은 지난해 12월 14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작성됐는데 당시 오코너 판사는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바마 케어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코너 판사는 그러나 오바마 케어를 당장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폐지를 보류한다고 명령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주에서 건강보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야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들을 무보험자로 내모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한 건강보험료와 처방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코너 판사 판결 이후 미국 내 상당 주에서는 올해부터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이 사라졌으나 일부 주에서는 주법으로 계속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세부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요. 연 가구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과 응급차, 시 정부 차량 등에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은 맨하탄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 혼잡세를 부과키로 하고 차종별로 승용차는 12달러에서 14달러, 트럭은 25달러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고 CBS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혼잡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연 가구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차량과 장애인 차량, 응급차, 시정부 차량 등입니다. 논의 중인 내용에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또는 메트로 노스역에서 뉴욕시 전철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고 교통 혼잡세 구역에 거주하는 맨하탄 주민에게는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일부 교통 혼잡세 구역에는 매일 요금이 바뀌는 일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야간이나 주말 기간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와 바로 FDR을 타고 맨하탄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과 브롱스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헨리 허드슨 브릿지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차량에게는 혼잡세를 부과하지 않고 트라이보로 브릿지와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를 통해 맨하탄에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미 낸 통행료만큼 교통 혼잡세를 차감해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 부과하거나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의 경우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해 우편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뉴욕주는 이번 교통 혼잡세 시행을 통해 거둬들이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 상당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채권 발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세는 예산안 마감일인 4월 1일 전까지 확정될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트리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죠.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포트리 코우 아파트 이재민들을 위해 한인사회가 작은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인사회로부터 전달받은 1,820달러의 성금을 포트리타운에 전달했던 포트리 한인회는 2차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1,748달러를 한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개의 한인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기부한 이번 성금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전달했던 지난 성금과는 다르게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전달됐습니다. 아발론에서 한 5, 6년 전쯤에 불나서 그때 피해자 보셨던 분들이 여기 센터에 와서 후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더 잘 살고 또 이런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또 잘 배우고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정기 공연 입장권 수익 3,000달러를 전액 기부한 뉴저지 한국학교 황현주 교장과 어린 한인 학생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고 또 다 같이 가족들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았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은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편지를 통해 그동안 봉사와 사랑으로 피해자들을 도운 한인 이웃들과 포트리 한인회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TV에서 막 보던 게 막 우리 집이고 막 불타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많이들 너무 도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사실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도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로 전소된 3011동은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어진 구조로 보일러를 비롯한 시설에 피해를 입은 3001동도 공사가 지연되며 현재까지 집에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가 이어지며 47,000달러가 넘는 성금이 모인 상태입니다. 포트리 한인회 홍은주 회장은 앞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하시면 포트리 타운으로 연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유대현 32대 수석 부회장을 33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은 다음 달 열리고 임기는 4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는 지난주 열린 총회에서 모두 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9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유대현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유대현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식품 도매업체 BCS 로열푸드를 운영해왔고 퀸즈 한인회 이사장, 청소년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 경제인협회 수석 부회장입니다. 유 당선인의 임기는 2년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유 당선인은 예전과 달리 흩어져 있는 한인 상권과 회원 노령화 등으로 협회 활동이 저조해지고 있다며 회원들을 위해 구매력을 높여 협회 가치를 높이고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활동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용하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에 월드옥타 총회를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한계로 라스베거스 혹은 한국에서 총회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미국에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하반기에서부터 뉴저지주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됐고 주지사의 서명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어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각각 가결시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락사 허용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과된 안락사 법안은 병이 깊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의료진 2명 이상이 판단할 경우 환자가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의료 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압박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표결이 주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무산됐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전체 주 상원 의원 40명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표결을 취소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찬성표 21표를 확보하는 대로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주 상원 의원 중 민주당 의석은 과반 이상인 26명이지만 17에서 18명만이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를 의식해 선거 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추가 세수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당장 예산안 등과 관련해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추진 중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1세 이상에게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하고 마리화나 1온스당 42달러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립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4월 9일부터 독립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 대한민국 100년의 기억을 진행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 상영회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오후 7시 맨하탄 랜드마크 극장에서 열리며 독립을 주제로 한 영화 밀정, 말모이, 암살이 상영됩니다. 9일에 상영되는 밀정은 1923년에 실제로 있었던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배경으로 의열단과 일본 경찰의 암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10일 상영되는 말모이는 1940년대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한글 대사전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인 11일에는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암살단 저격수 안호균의 활약을 그린 암살이 상영됩니다. 상영에 참가는 무료이지만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뉴저지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최초 적발되면 최대 $400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최대 $800 벌금과 벌점 3점, 최대 90일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